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단히 흥분된 목소리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홀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홀대는커녕 시진핑이 왜 사드 철회를 하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느냐고 중국 내에 비판이 있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환대받았다. 그걸 왜 홀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우수은 교수님께서 어제 짧게 짚어주셨는데 그건 방중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제 방중 이후에 돌아가고 각자 이제 언론들이 차분하게 그 성과나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가 보도하는 이 방중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짚어주시면 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의 방중에 대한 성과를 보면은 중국 당국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좌우 미디어가 자기 멋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중국 당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 시나망은 18일자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상당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인민일보는 19일자에서요. 문 대통령의 수교 25주년 국빈 방문은 양국이 25년간의 우호적 발전 성과와 양국 관계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해보라고가 있는데 문해보는 보도했고 그다음에 북경 청년보 북경에 있는 16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로 빚어졌던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중국 언론도 당연히 우리도 중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듯이 중국 언론도 우리 언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린다면요. 오늘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조금 이따 하려고 지금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거는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예, 중국의 봉황망은요. 19일자 보도에서 우리 언론을 인용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잘 정리해왔다 하면서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일보는요.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 한국의 언론 매체는 비판적 보도를 했다. 각계각층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방중 성과에 박수를 보낼 때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폄하했고 지금도 그 논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우리 언론들 다 보고 있군요. 예,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작 홀대를 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알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은 대체적인 언론의 반응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언론이 우리 보수 매체를 비판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교수님이 이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시진핑의 측근 그룹 혹은 고위직과 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맞습니다. 호적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론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해석 혹은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 혹은 교수님과 사석에서 니네 어떻게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왔다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궁금해요. 그분들은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중국 공산당 당의회 국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간부가 있어요. 당에서도 어떤 부서냐가 중요한데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저랑 벌써 14년 동안 쭉 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말 했죠. 이제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아시죠?
그런데 네, 그 단어를 합니다. 네. 왜 그런 의미로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이 당국자들은 저한테 항상 그런 식으로 노래를 떨었죠. 사실 중국은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6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6개 국가하고 해상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싸워요. 늘 그렇죠. 싸워요.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 항상 있겠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우리 한국만 유일하게 좋았거든요. 한국이 더군다나 조그만 약소국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중견 강국이 되었습니다. 중견 강국인 한국만이 유일한 사이가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그만큼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사드를 너무 형편없이 배치해갖고 이렇게 문제가 그 과정 불거졌는데 자체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네. 그런데 중국에. 다시 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통해 갖고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수순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후의 보루인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성과가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한중 관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뭐 그렇죠. 잘 됐다고 평가한다는 네. 거죠. 혹시 그건 알겠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어떤 중국의 이야기 있습니까?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고위 간부 같은 경우는요. 네. 예를 들면은 이 양반은 이제 미국 통으로도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인데 네. 한국은 그 과거와 달리 중견 강국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한국은 그 점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은 중견 강국으로서 미들 파워로서 한국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을 텐데라는 중국에서도 미들 파워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중견 강국이라는 말씀인데 네.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최후의 보루라든가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잘 활용할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우리는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매스컴이요. 이와 같은 것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우리 모습을 잘 전달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미들 파워로서 어떻게 활용해 나가면 살아나가면 좋을지를 알려주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만 하니까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국내 문제 잘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95년에 한국 나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미국, 중국 약을 다 갖고 2004년부터 3년부터 중국 대학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잘 사는 집이 아니라 인천의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인데요. 갑자기 출마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쌍코피 흘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국내는 모르지만 국제는 벌써 쭉 알고 있죠. 지금 상하이에 있는 우리 대학에서도 외국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가 쭉 가르치거든요. 네. 150여 개국에서는 5천여 명. 늘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과 한반도를 그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보는 걸 알 수 있는데 피부 느끼고 계신데. 여기서 네. 제가 느끼는 것은요. 네. 한국 사회에서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우리를 갖다 툭 하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샌드위치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과거 20세기 6.25 지크 약소국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교수님이 느끼기에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중국에서도 느끼는 게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란 말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보루니까 그만큼 소중히 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서로. 네. 실제로 네.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되게 두려워하는데 네. 바보 같은 거예요. 덩치가 크고 인구가 나왔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통치하기가 쉽다니까 허점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조금이라도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구로동 공돌이 공순이라는 엄청난 힘든 시기를 거쳤고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갖고 중견국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왜 아직도 자기 비하합니까? 우리는 고래싸움의 새우등이 아니라 몰라. 우리는 이제 중견 강국이기 때문에요. 중국 가격이다. 우리는 이제는 중견 강국을 외교를 해야 돼. 저는 이런 말 하면 이렇게 억울하고 막 눈물 날라고 해요. 억울하시다. 우리는 약소국이 아니라 중견국으로서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갖고요. 돌고래는 오늘 지환 G2도 우리가 잘 리드하면서 활용하면서 예. 적어도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돌고래는 뭡니까 교수님? 돌고래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환 미국이나 G2 중국 같은 덩치는 안 됩니다만 예.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들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돌고래는 덩치가 작아서 고래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민첩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고래한테 잡아먹히지는 않죠. 고래하고의 공생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돌고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외교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데 20세기 약소국 외교의 대미 외교 위주 일국 외교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변화되는 외교에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치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중견 각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중견 강국 외교, 스마트한 돌고래 외교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해요. 아. 숨 좀 쉬시고. 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돌그러 외교.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미들 파워라는 외신의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아시아타임스인가요? 거기서 메코이든가요? 그 기자가 미들 파워로 한국이 그 전환하고 있다. 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열받으신 건 이 중국 홀덴이 이게 다 이제 소위 약소국이 당하는 거 아니냐. 자기 비하예요. 예. 자기 열등의식이에요. 지나친 컴플렉스. 그러니까 매스컴들이 몰라서 아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95년부터 밖에 나가서 쭉 살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느끼는 것은요. 네. 국제관계에 있어서 예. 치명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우리 국민들을 잘못 이끌고 있는 것. 저는 벌떼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10년 전부터 예. 벌떼 여왕벌을 잘 만나서 좋은 방향을 이뤄내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만 잘못된 여왕벌을 만나고 잘못된 방향은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4대 강국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단결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 단결력이 강한 우리 한민족을 잘못된 지도자라든가 이상한 매스컴들이 잘못 이끌고 나가면 우리가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중국의 그 방중 외교가 홀대를 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홀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 관점에서 사실이 아닌데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화가 나셔서 지금 흥분하신 거죠? 매스컴이 가장 문제예요. 이거는 보십시오. 제가 이제 강연 같은 걸 많이 나가는데 제 강연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들으면 딱 알아요. 저는 차이나 현상이란 말을 벌써 오랫동안 썼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차이나 현상이? 차이나 현상은 중국 관련된 현상이겠죠. 예.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저도 뭐 공장장님도 똑같은 한국인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라는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한국 매스컴을 통해서 파악하는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저처럼 한국인이 중국에서 직접 생활하면서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인식상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 차이나 현상이에요. 엄청난 차이 나겠죠. 우리 매스컴은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판적인 거.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가. 중국은 지저분하다, 뭐 사람들 무질서하다, 뭐 불량식품 많다. 그거 맞거든요. 저는 그거 더 잘 알아요. 저는 현장에 사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총수님도 단점, 장점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왜 한쪽만 부정적인 것만 보여줌으로써 손가락질만 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 됩니까?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중국을 피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중국이 아직 불량식품 많고 짝퉁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으니까 우리로서는 다행인 거거든요. 불량식품 짝퉁을 중국 사람들도 중국 기업 중국 제품 안 믿고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외제를 쓰는데 미국과 일제는 싫고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한국 기업 한국 문화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아니 저는 이제 정말 그렇게 느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중국 가서 다시 교수 생활 하시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요. 어차피 중국인들하고 얘기하면서 서로 국익을 위해서 디베이트하고 하는 것인데요, 뭐. 알겠습니다. 주제가 홀대 맞느냐 아니냐에서 굉장히 많이 진도가 나갔는데 앞으로 그 주제는 또 한번 마련해 볼게요. 1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뭐 언론 매체도 그렇지만 근데 언론 매체만으로는 정확하게 심증을 읽을 수 없으니까 교수님 주변에 그 중국 내 고위직에 있거나 혹은 뭐 탱크탱크에 있거나 혹은 시진핑 측근 그룹에 속하는 분들 대학 동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요 외교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중국에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예.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한자성어로 얘기한다면 노심초사. 항상 노심초사입니다. 아유 쟤네들이 또 미국 쪽으로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끌어들일까라는. 왜 노심초사합니까? 조금하고 보잘것없다면 그런 생각 안 하죠. 눈치 보지 않습니까? 사드 제대치도 한 번에 쫙 너네랑 끝나도 좋아하지 않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찔끔 부렸다가 눈치 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확 버릴 수 없거든요. 확 가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이런 국제사회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우리 매스컴들은 정확히 보도해갖고 우리 사회가 21세기 중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그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유도하시니까. 선생님, 이 주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른 주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예, 이런 정말 주제로 그래요. 다시 한번 시간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 하려고 우리 애가 신신당부했는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대단히 흥분된 목소리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대단히 압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홀대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홀대는커녕 시진핑이 왜 사드 철회를 하지도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느냐고 중국 내에 비판이 있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환대받았다. 예. 그걸 왜 홀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예, 말도 안 된다라고 예. 우수은 교수님께서 어제 짧게 짚어주셨는데 그건 방중 기간 동안에 그랬다고 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방중 이후에 예. 돌아가고 각자 이제 언론들이 차분하게 그 성과나 예.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가 보도하는 이 방중에 대한 교수님이 이제 어제 말씀하셨듯이 어제 이제 시진핑의 측근 그룹 혹은 고위직과 동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맞습니다. 호적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예. 그런 이제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해석 혹은 예. 뭐 자기들끼리 하는 말들 혹은 예. 교수님과 사석에서 니네 예. 어쨌든 당연히 한국 대통령이 예. 왔다 갔으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궁금해요. 예를 그분들은 들면요. 어떤 반응이 있느냐. 예. 예를 들면은 중국 공산당 당의회 국가지 않습니까? 그 핵심 간부가 있어요. 당에서도 어떤 부서냐가 중요한데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저랑 벌써 14년 동안 쭉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그런 말 했죠. 이제 한국은 다시 중국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문해보는 보도했고 그다음에 북경 청년보 북경에 예. 있는 16일자 보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은 사드로 빚어졌던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제 중국 언론도 당연히 우리도 중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하듯이 중국 언론도 우리 언론의 반응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린다면요. 오늘 이렇게 차분하십니까? 조금 이따 하려고 지금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거는 보도를 인용하는 거니까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예, 중국의 봉황망은요. 19일자 보도에서 우리 언론을 인용하는 가운데 네. 문 대통령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예. 그동안의 외교 공백을 잘 정리해왔다 하면서 한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방일보는요. 문 대통령의 방중 관련돼서 한국의 언론 매체는 비판적 보도를 했다. 각계각층 한국의 각계각층에서 방중 성과에 박수를 보낼 때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방중을 폄하했고 지금도 그 논조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보도를 하였습니다. 네. 아, 우리 언론들 다 보고 있군요. 예.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국 언론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정작 홀대를 했다고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건 알겠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교수님을 다시 모시는 것은 대체적인 언론의 반응은 알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 언론이 우리 보수 매체를 비판한다는 것도 알겠는데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짚어주시면 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중 이후 중국 미디어의 방중에 대한 성과를 보면은 중국 당국의 심경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좌우 미디어가 자기 멋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거든요. 중국 당국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중국 시나망은 18일자에서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에 양국 정상은 관계 개선을 추진했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해서 상당한 공통 인식을 갖게 되었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인민일보는 19일자에서요. 문 대통령의 수교 25주년 국빈 방문은 양국이 25년간의 우호적 발전 성과와 양국 관계를 중시함을 의미한다. 한중 관계가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교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해보라고가 있는데